네, 든든한 변호사 김범수입니다. 2014년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예방법이 개정돼서 제도가 많이 달라졌는데 한번 그 제도를 좀 살펴보고 또 변호사가 정말 선임이 돼야 되는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여러 가지 개정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학생부 기록 과 관리가 이제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 기간이 6호 처분, 우리가 출석 정지나 뭐 7호 처분, 학급 교체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후 이제 4년 보존이 원칙이고 또 8호 전학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4년이 보존되는 걸로 이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학교 폭력의 조치가 있을 때 대입 반영 부분들을 확대를 하게 되었고 또 학생부 위주의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이나 논술, 실기 등의 전형에서도 반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그 즉시 분리 기간도 최소에서 최대 3일에서 7일 기간이 연장이 되었고 또 학교장의 긴급 조치도 강화됐는데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긴급 조치로 출석 정지 또는 학급 교체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학교 폭력 발생 시 이제 가해 학생의 접촉, 협박, 보복 금지가 이제 조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에 있어서는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이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피해 학생의 진술권이 강화되었는데 피해 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가 신설이 되었고 또 가해 학생이 제기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가해 학생이 사실에 불복했다는 부분이 고지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피해 학생이 진술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또 학교폭력 제도 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이제 전국 모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이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해서 학교폭력 사안 조사부터 이제 피해 회복, 관계 개선이랑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자문까지 이제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어서 이전에는 이제 교사들이 많이 관여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퇴직 경찰관이든 그런 분들을 이제 위촉을 해서 전담 조사관이 이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 학생을 보호하게 되고 또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자녀가 가해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이렇게 변호사가 과연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휘말린 아이들의 같은 경우는 뭐 피해자든 가해자든 간에 아직 뭐 미성숙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심리적 충격을 받고 몰입감으로 이제 다른 학우들과 이제 교제를 이전처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또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가해자도 이게 사안에 따라서 이게 우발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고 한순간에 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가 가해자일 때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조사들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좀 지켜보고 또 그런 의견들을 우리가 유리한 증거들이 있다고 하면 그 조사관에게 그런 것을 제시를 해서 좀 더 공정하게 이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를 된다고 하면 또 거기에 있어서도 이런 주요 보는 그런 부분들, 그 사안에 있어서 가장 양형이든지 아니면 그 사안의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도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모든 사실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중립적인 틀에서 이 사실관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변호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외에도 이게 행정소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있을 수 있는데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이제 불복을 할 때 있어요. 피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가해자를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형사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형사로 이제 고소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폭행이든지 상해든지 그런 걸로 이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역할을 변호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경찰의 조사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좀 너무 경황이 없다 보면 잘못 진술을 하게 되는데 한번 그런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게 번복하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또 아예 처음부터 정리해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함으로 이런 변호인의 조력을 처음부터 이렇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부모를 상대로 어떤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때 있어서도 조사된 증거들을 토대로 손해배상에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손해배상액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최대한 그런 액 산정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 처럼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조사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개최에 있어서 동석하는 부분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과 같이 일련의 사건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없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조언들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잘못 개정된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폭력을 많이 경험을 해보고 충분히 조력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의 어떤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또 변호사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혹시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보기에 카카오톡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셔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